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글쓰기와 관련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이고 맘에드림 출판사에서 2023년 12월 말 나온 신간입니다. 저자는 바로 저 해피 이 선생이고 분량은 115쪽,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미 쓰다 보면 저절로 감정을 알게 되는 글쓰기 책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애초에 리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습관을 위해 이 책이 너무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어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의 특징은 무엇이고 기존의 글쓰기 책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아이가 직접 자주 많이 써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글을 쓰기에 적합한 주제와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에게 친절한 글쓰기 교재라는 점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예시글을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아이들이 예시글을 읽어보며 그것과 비슷하게 또는 예시글을 참고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의 말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랍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이라는 질문의 예시 답안은 눈입니다. 그 선택을 한 세 가지 이유도 나오지요. 정답이 없는 글쓰기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며 글쓰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창의력이 퐁퐁 샘솟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 나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각 논제에 대해 친절하게 세 가지 선택의 이유를 예시로 제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도 세 가지씩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예시를 보며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몸 중 가장 소중한 부분은에 대해 이 책에서는 눈을 예시로 들었지만 손이나 발 혹은 심장, 머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하여 뒷받침 근거를 그럴듯하게 쓰면 됩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 17가지, 2부, 사회성을 키워주는 글쓰기 16가지, 마지막 3부는 상상력이 자라는 글쓰기로 17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 편씩 글쓰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1부,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 중 5번째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입니다. 이 책에서는 겨울을 예시 답으로 제시하고 겨울을 선택한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둘째,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길어서 좋다. 셋째, 겨울에는 눈썰매를 탈 수 있어서 좋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이 좋아하는 계절을 선택한 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선택의 이유 3가지를 써야 합니다. 그 후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을 주제로 글을 쓰게 됩니다. 모든 논제의 뒷부분에는 해피 선생의 한마디라고 하여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친절하고 재밌게 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작년 5학년 저희 반 아이들과 모서리 토론을 했던 주제였습니다. 교실을 4군데로 나누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좋아하는 계절별로 나눠서 각자 아이들이 선택한 후 활발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부, 사회성을 키워주는 글쓰기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 특히 친구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장 고마울 때, 친구가 내 별명을 부르며 놀릴 때, 친구에게 말 실수를 했을 때,
동생이나 엄마와의 갈등 상황 등입니다. 3부, 상상력이 자라는 글쓰기에서는 전혀 새로운 아이들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말을 한다면,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등의 주제로 글을 써보게 됩니다. 물론 각 주제마다 친절한 예시글과 그러한 선택의 이유 3가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싫어하고 서툰 아이들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써봐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무작정 글을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적당한 교재를 선택하여 제시해주고 자녀가 잘 쓰고 있는지 부모님들께서는 가끔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겨울방학 이 책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와 쓰다 보면 저절로 감정을 알게 되는 글쓰기는 정말 책 제목처럼 아이들이 글을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과 감정을 알게 되는 유익한 글쓰기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썼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15초 오늘은 제가 쓴 책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를 소개해봤습니다. 엉뚱한 질문에 답하며 글쓰기도 재밌게, 날마다 창의력이 샘솟는 글쓰기. 글쓰기는 학교의 국어 시간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적당한 책을 골라서 아이에게 제공한 후 꾸준하게 쓰도록 하는 겁니다. 이 책은 따분하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한 편씩 쓰다 보면 저절로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력도 풍부하게 생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방학 자녀들에게 제가 쓴 문해력을 키우는 어린이 글쓰기 책을 권해주시고 글쓰기 재미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